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이한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고지혈증과 저지혈증. 고지혈증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지혈증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름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비만한 사람들도 많지만 콜레스테롤 약물을 너무 써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너무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현저히 삶의 의욕을 잃고 몸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서는 저지혈증을 문제 삼지 않는데 그것은 지방에 대한 우리 몸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수치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HDL, LDL, TG 이렇게 나오는데 TG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TG가요. 그 지방의 역할 중에서 제가 1번으로 꼽는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우리 몸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기름기를 많이 먹었을 때 그 우리가 당장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그 칼로리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남는 것들을 우리 몸은 TG라는 것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더 가다 보면 북부 지방이나 이렇게 내장 지방이나 뭐 신체 어떤 세포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TG라는 것으로 우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지방의 역할 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그러니까 꼭 기름을 많이 먹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또 혹은 술을 먹어도 TG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콜레스테롤 4개 수치 중에 TG라는 것이. 그래서 TG가 한 200 이상 더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식이 조절만 해도 그것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G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그것을 1번 지방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TG가 너무 높은 사람은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할 때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하고 기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게 먹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과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렇지만 이 TG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수단이라서 TG가 너무 수치가 낮다라는 것 조금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여튼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지방의 역할, 여러분 신호전달 체계예요. 신호전달 체계. 그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몸에 신호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뭐가 공이 날아오면 내가 깜짝 놀라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본 그것이 뇌로 들어가서 인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반응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그 신호 전달. 내가 어젯밤에 공부한 것, 오늘 시험지 답안지에 옮겨 쓸 수 있는 것도 내 뇌가 이렇게 머리로 인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또 다시 답안지로 옮겨 쓰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신호 전달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중요한 힘이 신호 전달인데 그 신호 전달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상당 부분이 기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 호르몬 있잖아요.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그리고 남성이라고 해도 몸속에 어느 정도의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도 어느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호르몬이 사실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은 결국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 여러분 피부과에서나 혹은 그 알레르기 치료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이식을 한 분들 면역 억제제로 쓰는 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그 스테로이드가 본래 우리 콩팥 뚜껑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신의 그 껍질,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게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긴장된 환경을 잘 민첩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 몸을 기민하게 만드는 아주 민첩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여러분 다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또 그거 외에 그 트롬복산,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트롬복산, 루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몸속에 중요한 어떤 생리활성 물질이고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것도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좀 오늘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어려워요.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지질 성분이에요. 이게 전부 기름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비타민 E 아시죠? 그 다음에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K. 그러니까 A 또 요즘에 특히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어 하는 비타민 D 있잖아요. 그러니까 A, D, E, K 이것이 전부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 비타민의 대표적인 건데요. 기름에 녹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비타민들 자체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라든지 요즘에 K가 뭐 혈전을 녹여준다고 해서 K를 많이 또 선호하시고 또 비타민 E도 옛날에 한오백이라고 해가지고 늙지 않게 만드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호르몬 그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도 근육 경련 있는 사람들한테 마그네슘을 먹을 때 꼭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를 같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 기름이에요. 그래서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는 그 영양제들은 보면 알약으로 잘 없고 이렇게 캅셀 안에 들어있는데 캅셀 안에 기름 성분을 넣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 E라든지 K라든지 또 비타민 A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기름 성분인 이 비타민들이요, 우리 몸의 생화학 반응에서 보효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생명작용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화학적인 반응들이 우리 세포 속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세포 속에 그런 생명활동들, 화학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보효소 역할을 하는 것, 보조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이런 기름 성분의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잖아요. 우리 몸은 전신 약 5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뚱뚱하신 분들은 세포 숫자가 좀 더 많겠지만 5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세포막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막이요, 단지 세포의 껍질이 아니라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어벽이면서 수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의학을 연구하시는 어떤 분들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 기준은 세포막의 건강 상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인지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질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간 지질, 그러니까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몸속에 인슐린 농도가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 속에 있는 그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가사의한 일인데 왜 이게 피 속에 있는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도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짓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충분한데도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고 그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세포막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지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화장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피부가 건조할 때 여기다가 수분크림 잔뜩 발라봐도요, 그 수분 금방 날아가고 없거든요. 이 수분이 부족해서 분명히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토피 있는 사람들 피부가 정말 건조하거든요. 거기 수분크림 아무리 발라보세요. 그거 수분 제대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 거기다가 약간의 기름을 섞어가지고 수분크림에다가 기름 몇 방울을 섞어서 이렇게 잘해서 얼굴에 바르면 금방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피부 여기만 봐도 여기가 기름기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이 기름이 거의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왜 고지혈증이나 어떤 북부 지방, 내장 지방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은 이 기름이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어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이 기름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염증 유발하는 어떤 물질의 중요한 부분이 기름이다. 우리가 기름이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살코기 이제 기름기 안 먹는다고 빨간 살코기만 먹어요. 쇠고기에 빨간 살코기, 그 등심, 안심, 아주 연한 부분, 이런 것만 먹는데 그 빨간 살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단백질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고 대표적인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셨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몸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자기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니까 한 3년간을 저녁마다 스테이크를 드셨대요. 아주 고급진 고기를 사다가 스테이크 구워서 그거를 먹으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서 계속 저녁마다 3년 동안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몸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 체질에 넘치는 기름을 아라키돈산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그만큼 또 기름을 잘못 쓰게 되면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무조건 기름을 때려잡으면 오히려 생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지혈증도 위험하지만 억지로 체질에 상관없이 그냥 약을 써가지고 무조건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해 버렸을 때 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몸속에 이런 그 호르몬들을 차단하든지 근육을 녹이든지 뭐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섬세한 우리 몸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고, 그런 케어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대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앞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에 좀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